남한테 의존한다는 것은 자기 주도 학습에 의한 성장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한테 의지만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행의 이 도에 들어선 도를 공부하고자 들어선 경지에 들어선 사람들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축구 선수도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자기 혼자만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는 것을 듣고 받고 그런 지시대로 포지션을 정하고 거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그렇게 팀 전체로 운영되면서 하거든요. 결코 자기 혼자 자기 잘났다고 자기 혼자 제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내가 정말로 진보하고자 한다면 아마 제가 이제 만약에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 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옆에서 저 삼각대를 갖다 놓고 찍어서 내 자세를 내가 타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찍은 그 영상을 보고 내 폼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주 잘 치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서 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봐다오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서 잘 설명해 주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슨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레슨비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걸 따진 사람 쳐놓고 고수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고수들은 말 몇 마디 가지고도 정말 높은 경지에 이끌어 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물어봐요. 오히려 내가 정말로 진보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좀 진보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냉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방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지혜가 열린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참 명상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자비심이 부족하다. 또는 그런 건 다 자비심도 좋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말하는 습관이 아주 잘못됐다.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을 오래 하면 저절로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가 안 된다. 언행일체가 잘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해 준다거나 이래야만 이 사람이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똑똑하고 참 머리도 좋고 하지만 집중 시간이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는 아마 그 신의식 상태로 가는 데는 그 문제가 있다.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짧게.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좀 길게 늘려라. 그리고 당신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항상 걸어 다니면서도 집중하고 이런 걸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라든지 당신은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잠을 좀 줄여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 아주 완벽한 세팅을 해가지고 잠들어서도 계속 명상이 돌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왜? 우리 인생 전체를 공부라고 볼 때, 진짜 영적인 공부라고 볼 때.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영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생에 호랑이였다가 사람으로 환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무지막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파충류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귀신에서 이렇게 아귀에서 이렇게 사람을 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면 도통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비롭고 뭘 해도 치밀하고 참 성실하고 남을 대하는데 정말 보살처럼 대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걸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어떤 사물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재빨리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 항상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머리를 좋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되면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고민에 빠져요. 왜? 내 마음은 명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세속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상할까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세속적으로 어떤 사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집중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봐줬던 코치가 계셨는데 그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를 보면서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딱 관해서 전화로 관해보고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이거야. 여기 의식이 집중이 잘 된다는 얘기죠. 빛이 잘 모인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한 무려 5년 동안이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계속 그분이 모니터링을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사람은 어떨 때 명상이 굳이 명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떨 때 이렇게 지혜안이 밝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고민해서 연구를 할 때, 또 시험을 볼 때, 하여튼 뭔가 집중하면 그것이 다 명상하고 비슷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명상인 거예요. 명상이 눈을 감고 오로지 이렇게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의존하는 것, 스스로 힘으로 생각하고 너무 스승한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점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명상할 때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 집에서 한 달 할 거를 하루 만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명상, 단체 연불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종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명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우리 동료들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하나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 두 가지 채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구벌이 하화 중생하라는 말이죠. 위로는 구하고 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주도적으로 너무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진리를 파악하지 주체는 항상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명상하고 내가 스승님의 좋은 엑기스를 내가 스승님의 진수를 내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셔도 그 중에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또 명상해가지고 진보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뒷받침이라는 건 바로 자기 현재에 있는 그 어떤 그 내용만이 아니고 자비심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 정신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돕는가, 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얼마나 좋은가, 항상 웃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즐겁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오로지 명상만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팽개치고 그냥 나가서 애들이야 고아가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고 그냥 팽개치고 나 혼자 가서 뭘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이 사람이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기 임무를 다 완성하고 열심히 다 해주면서도 저도 집안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그런 대로 그럼 뭐 아주 최상의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게는 됐어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안다면 나하고 외수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잘했건 간에 그 사람이 원망을 하게끔 가만 놔두면 결국은 나는 돌아와서 그 인과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많이 돕도록 하는 수, 용서해주고 자비롭게 대하는 수밖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